이제 자녀들을 그 3명이나 키우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에는 뭐 어땠을까요?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네네. 역할을 많이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네, 저는 학교 참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학부모회장도 많이 역임을 했었고요. 운영위원도 많이 했었고, 학교폭력위원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이유는 일단은 저는 어떤 소통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랑 어떤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도 자체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지만 학부모로서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떤 재원을 키워나갔을 때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학교만의 교육이나 학부모만의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대개는 대한민국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든 교육 문제를 학교에다가 참 뭐라고 그럴까 위탁을 했다고 그럴까 100% 학교에 위탁하고 있는데 학부모님께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셨구만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학교가 모든 교육을 다 책임졌었어요. 네. 그때 사회적인 상황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바뀌셨고요. 생각도 많이 트이셨고 이제는 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네. 어떤 그 중요한 뭐랄까 한 고비가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아이들 뭐 진로 선택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이제 교육 생태계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내놓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많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기회를 이제 선행 수업의 기회를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요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어떤 특성을 발견해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학년제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한 경험을 많이 주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주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습 능력을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학습 능력을 봐서 이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 그 활동한 것과 이 모든 것을 포트폴리오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중3 때 진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점수로 대학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태계가 변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다시 대학을 찾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모르고 대학을 진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미스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정한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중3 때 진학 지도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지 이 모든 게 맞춰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생각이고. 아까 말씀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 자기 학력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학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알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핵가족화가 많이 되면서 외동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어떤 그 편협한 그 의견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떤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대학에도 여러 종류의 그 직업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그 직업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그 대학의 과나 직업에 대한 좀 그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았던 과만 있는 줄 아는데 실상 우리 그 대학교에 과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학교 부모님들한테 대학의 과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그 과를 나왔을 때 어떤 그 진로 과정,
이런 게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걸 좀 많이 공부를 해야지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저는 이제 그게 편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또 그런 계몽적인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자녀를 키우면서 큰딸과 둘째 딸은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딸은 큰딸에 비해서 학력이 조금 뭐라고 할까? 높지는 못했다고 그럴까? 근데 둘째 딸의 지도를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애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큰애는 사실 제가 이제 그 특목고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 쪽으로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해서 이제 사실 이제 부모 욕심으로는 욕심도 있었지만 제가 지켜봤던 걸로는 우리 큰애가 상당히 언어적인 면에 소질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제 욕심을 좀 버리고 그 언어 계통의 특목고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는 고등학교 생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특목고 출신들이 그런 게 있는데 수시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특목고 애들한테는. 근데 이제 수시에 떨어져서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처음 맛본 어떤 실패잖아요. 되게 좀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애 앞에서 내색을 안 했지만은 이제 속은 이제 터지죠. 그럴 거 있는데 제가 그때 저희 부부가 좀 잘한 게 어떤 거였냐면 되게 우리 애를 용기를 줬어요. 아,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게 또 더 좋은 게 생기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야, 너 더 좋은 과 가려나 봐. 막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오히려 장난식으로 말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시를 붙어서 지금은 정치외교학과를 지금 정치외과 다니고 있고요.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사실은 큰애가 좀 너무 공부를 잘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막내가 아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전혀 안 그랬는데 본인은 중간에 좀 약간 치였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 같아서 좀 사실 좀 순간 당황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제 그 생각 들어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부부의 생각은 어떤 게 있냐면 공부는 둘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단일 뿐이죠.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은 공부가 첫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부부는 공부는 수단일 뿐이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 이제 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여상을 지원하라고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왜 아기를 여상을 보내냐, 포기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아기가 자존감을 좀 회복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여상을 보냈는데 본인도 흔쾌히 오케이 해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도 그 감동적인 순간을 못 잊는 게 이제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1등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때 우리 아이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은행에 취직하게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직장 3년 차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뭐랄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는 창업학교를 가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언니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오히려 우리 둘째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다행이네요. 지금도 지금 본인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사실 물어봤어요. 이제 졸업을 할 때 대학을 갈래, 은행을 갈래 물어봤더니 본인이 알아서 엄마 내가 대학을 나온다 해서 이 좋은 은행에 또 취직할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고 언니 용돈도 주고 이제 우리 부모 저희도 용돈도 받고 언니 용돈 줄 때 사기가 네네. 네, 막내 용돈 줄 때랑 우리 큰애 용돈 줄 때 제일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옷도 사주고 아직 언니는 학생이니까 옷도 사주고 막내도 케어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본인의 제 봤을 때는 아주 업돼 있는 상황입니다.